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찬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열사 및 호국 영령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신 국민들에 대한 명령을 하겠습니다. 읽고 명령. 이번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건국대학교 학생과 졸업생이 진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저희 인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학생들과 졸업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질러들하고 틀리죠. 인정합니다. 인정. 우와! 멋있다! 최고다! 이런 인정 너무 좋습니다. 여름 받고 대질러들하고 틀립니다. 대질러들. 최고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야랑 맞고 존경하는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인문학번 박수현입니다. 멋있다! 시국선언 시작에 앞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건국대학교 내에서는 계엄을 비판하는 수차례의 성명문과 시국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4일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학생 개인의 글과 정치외교학과를 시작으로 총학생회와 교수 및 연구자 247명이 서명한 시국선언까지 우리 학교에서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총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적 상황이 면밀히 분석되었는가?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는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공식 SNS에 입장문을 발표
것인가? 저는 건국대학교 내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며 시국선언 속선언을 게시하며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이틀 동안 총 120명의 건국인이 서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수많은 모욕과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거리로 나선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은 그저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는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더 이상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를 운운하며 선동하던 야당이 정작 탄핵 소추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그들의 탄핵이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불법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탄핵 즉각 중단하라! 야당의 입법 폭주와 민생을 위하는 예산 삭감 그리고 무차별적인 탄핵 난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입법 폭주 규탄한다!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만 합니다. 부정선거 듣고 마라! 불법과 편향된 판결로 법을 조롱하는 사법 카르텔을 더 이상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판사, 정치 검찰 박수하라!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방조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우리 건국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리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건국인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항공공학부 1과과 박간희 학우님께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학번 박강희입니다. 저는 작금의 탄핵 정국이 국회 폭주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진정한 내란 세력을 입법 폭주, 예산 폭거, 탄핵 난발을 일삼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개헌 전까지 22차례, 개헌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총 29차례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사들의 탄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를 똑같이 썼다가 황급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사유조차 복사에 붙여넣기 하듯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국회를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이 진정으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탄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사드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정황 등의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헌법기관을 감사원장마저 탄핵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은 간첩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유례 없는 무차별 탄핵 남발에 대해 국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사이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오로지 저희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며 보복성 탄핵 인질극을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헌정사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부의 예산안을 깎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영원으로 집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업, R&D, 산업에너지, 통일외교, 전국민 정신건강, 돌봄, 청년지원금, 공해 시멘가스 개발 예산 등 대한민국의 다방면으로 필요한 곳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연봉을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양국법 개정안, 산업 환경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노동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노란봉투법, 국회가 직접 방송 인사를 추천하여 방송을 자극하겠다는 방송 3법,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의 보호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국회직원법 등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악법들을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을 외면한 채 행정부의 발목 잡기용으로 특검법, 탄핵법을 임기 내내 발의하였습니다. 도대체 실질적인 이유 없이 명분만 남은 탄핵 특검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과 입법 폭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정부 견제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자원과학과 이공학번 윤태인 학우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스러운 건대 학우민 애국 시민 여러분, 경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20학번 윤태민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핵심 사안이며 우리 국민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투표한 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가짜 투표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집결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전자개표기 이상 작동, 인천 연수울 남영주 재검표장에 나타난 식권 나흘처럼 빳빳한 관내사전 투표용지, 연수구 선거의 명부와 주민등록 시스템 명부의 불일치, 투표소에서 발견된 화살표 표시, 대충이 모양의 투표지, 관리관 보장이 없는 투표지, 20대 대선 당시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경된 선관위 시스템, 사전 투표 보장에서 CCTV 가리기, 참관 방해, 오류율이 10%나 되는
부정선거 증거를 친구한 장관인 오히려 시정을 받은 지 선건 사법부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공하는 납득할 수 없는 구조,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네트워크망, 시스템 등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도 그저 음모론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선관위 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선관위 관련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점수가 낮고 전자개표기에 오류 정황이 있는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백종원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범 사이에 접점이 있어 라고 언급하며 망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있지 않아 외부에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커가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나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망이 분리되어 있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로 만든 집에서 온갖 창문은 활짝 열어놓고 보호락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설정해 놓고선 그 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검증조차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정말 없었다면 이를 당당히 조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선관위는 미적지근했으며 사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단 한 개라도 제기된다면 철저한 수사를 도행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선거는 거대한 세력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조작과 가짜 투표지 투입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는 특정한 정치 세력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적발될 경우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직적 공모가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가 여론 조작과 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셨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 북한의 해킹 공격 경고에도 대부분이 묵살, 부정선거 증거 제출에도 법원이 전부 기각,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부정선거 특검하라! 이렇게 사법부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묵살하며 성역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대통령의 비상경 외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비상경 당시 계엄군이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였으며 국회보다 더 많은 총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의 계엄군이 배치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부정선거 배후가 중국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며 사법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의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국민적 의혹을 명확하게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점 및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령의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이러한 것들을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수사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
부정선거 의혹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해외 또한 많은 부정선거 사례가 격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정한 선거기구협회인 AU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개발도 선거에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전자개표기 및 선거관리 시스템을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하거나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AU의 선거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듣고 대표적으로 예시로는 2017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2020년 키르기스탄 대통령 선거, 2024년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2024년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2024년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이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거되거나 혹은 실제로 부정선거가 적발되어 대규모 시위 또는 폭동이 일어났으며 결국 유혈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글로벌 부정선거 수출국이 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려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으며 스스로 망국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국 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며 AF와 관련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명명백백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이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선거에서 부정이 의식되는 선거는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수천건 발견되었다면 의혹을 제기하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선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모두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검법을 정치적 무기로서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선거야말로 특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만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부정선거 언급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려는 행태이며 자유민주에 반하는 시도입니다. 법원이 제한 유기 주요 내용에는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혹 제기와 입막음 중 민주제도를 위협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일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보관리 기관의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선창하면 특검하라를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다음으로는 물리학과 21학번 이청하고님께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불법 체포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21학번 이청입니다. 국회에서 강행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공처의 불법적 수사 과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적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확립을 위해 국민적 정의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들이 자행한 불법적 행위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 불법적인 탄핵 소추안 가결입니다. 국회는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구별된 탄핵안을 내용만 소폭 변경한 채 반복적으로 발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문기사와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채 가결을 강행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명백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며 탄핵 소추권의 남용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안의 주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면서도 기존의 내란죄 관련 서술을 유지한 채 가결을 강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위반한 것이며 공일성을 상실한 채 진행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이는 짜장면에 짜장이 빠진 것과 다름없는 괴변입니다. 맞습니다. 이유 너무 좋다. 둘째,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영장 청구 및 남용입니다. 공수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를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동일한 내용을 서부지법에 제출하면서 기각 사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해 영장을 발부받는 등 영장 쇼핑이라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체포를 시도하면서 출입 허가증에 무분별하게 도장을 찍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야말로 공무서 위조 및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법원의 위헌적 판결과 사건 분립의 파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수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이 국회에만 속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 실무서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경호처의 공식적인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장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쿠데타적 행태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체포 시도에 경찰까지 가담하여 기동대를 동원한 불법적 체포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형법 제124조 불법 체포죄 및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불법 기소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법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부실하고 불공정한 기소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법원 또한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단 15장 기술하는 등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과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향후 어떤 정부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탄핵소추 및 불법적인 구속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사법체계를 악용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의 붕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법 타격과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생명공학과 2학번 이혜진 학원님께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멋있다. 할 수 있다. 건대하고 및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 21학번 이예진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중러 추근,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경제적 압박, 정보전, 첩보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단지 가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주요 안보기관들이 수집한 증거와 분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먼저 북한의 조직적 간첩 활동과 내부 혼란 조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민주노총 간첩 사건을 비롯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요 조직에 침투하여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첩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전달한 것, 북한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은 것, 미군 기지 주요 안보시설 노조 내부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것, 북한 지령에 따라 반미, 반정부 시위를 조작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한 것, 북한은 이태원 참사 이후 민주노총 간부에게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는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며 제2의 촛불 대항쟁으로 만들라며 지령을 내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한미 동맹은 전쟁 동맹, 평화 파괴범 윤석열 탄핵하자 등의 구호로 시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의 선동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 선동, 후쿠시마 방류소 선동, 언제까지 북한의 선동들을 놀아야실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불협자 소행을 멈춰라! 이런데도 야당 대표는 며칠 전에도 민주노총의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한 간섭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세 또한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마 5단이라는 대규모의 사이버 무대를 활용하여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전략적으로 JTBC, 카카오 등의 기업 인수를 시도하며 경제적 압박을 해왔습니다. 중국어 학원으로 위장하여 중국의 체제를 선전하는 공사학원 등의 위장단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퍼뜨리며 우리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의 기밀인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다방면의 공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 또한 가짜 뉴스를 통해 친러 여론을 조성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기관 및 주요 인터넷 해킹을 시도하는 등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 위협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단순히 외교적 대응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상 중국인 유학생이 드론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타국의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들을 잡기 위한 법안을 거부하고 폐지를 도대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허물고 외국의 간첩이 활개치는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며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해서 더욱 강한 안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방황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국가의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대학생들은 이에 분노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담화에서 북중러의 조직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활용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파견하려 하다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겁박하며 이를 결과적으로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풍사 대응 검토는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 광이라면서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의 합동훈련을 극단적 침해 활동이라고 매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로 명시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속과 안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수표와 통계와 사실을 종합해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야 될 판에 왜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현 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함께해야 합니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내란 수계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에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이요 입법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모두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방법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안일하십니까? 북한이 우리의 선거 서버를 해킹하고 우리나라의 분란을 조정하는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을 그대로 행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께서 뜻하는 바가 있더라도 혹시라도 아들이 불이익을 볼까 우려하여 조용히 스스로의 역할을 치우라고 하셨음에도 저는 이 일을 어기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하면 제가 저희 2030 청년들이 있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을 통해 드러난 언론들의 선관위와 사법부에 민낯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 심판의 증인 곽정문 사령관의 발언이 재판 진행 중에 계속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을 정확히 들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뜻을 이해했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라는 증언이 계속 바뀌면서 개헌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주요 증거인 증언이 공소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판관으로부터 그런 식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관련하여 그 어떤 기사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대중에게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언론사를 각성하라. 김대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실로 확인된 북한 지령에 관한 공소장, 대통령의 최종 변호에서 사실로 밝혀진 간첩에 관한 내용은 뉴스기사 한 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탄핵 찬성과 반대 인파를 반대로 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였으며 고려된 시국선에서는 대진면이라는 종북 좌파 단체가 캠페인을 부려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에서 시국선을 학생들을 외지인이라고 대진면을 학생들이라고 보도하는 등 가짜뉴스를 밤없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이 언론들을 내거 시민이라고 부르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언론은 그저 진실을 좋아하는 유튜버에게는 그리고 유튜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만 씌우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코로나 시국에도 군대에 복무하면서도 저는 소중한 한 표를 국가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무소불위의 독립적인 권한을 지닌 위대한 선관위는 그동안 이를 전부 의문론이라고 일축시켜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사명감으로 개헌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개헌의 움직임이 대부분 선관위에 치중되었다는 점과 헌재에서의 발언들이 이를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일장기 투표지, 적자태가 묻어나오는 투표지 등 수년 전부터 지속되던 증거들이 제시되어도 그들은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났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과 법관 또는 법원장을 전임할 수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선거불리비 무너질 위험이 있다 지적을 하여도 그것이 그저 관행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럼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선거가 아님을 문제 없음에 대한 근거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아이가 아버지한테 나 이거 훔쳐도 돼?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라고 대답했으니 정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령에 했다면 저희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수출한 국가로 낙인이 찍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님께 개헌령의 의도가 잘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혹시라도 생중계로 함께 하실 분도 이제는 이 범국가적인 위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좌와 우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 IMF 등 대한민국은 각종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이 단합하여 해결하였다 저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온 100만 명의 인원마저도 극우라고 몰아가고 브레임을 씌웁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를, 그리고 간섭법 개정에 찬성하고 하루 몇십 개씩 쏟아진 압박을 반대하는 자가 극우라면 저는 그걸 그냥 극우라고 좀 기꺼이 극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의 국민을 집회에 나온 100만이 넘는 애국 시민들을 모두 극우라고 칭한다면 저는 당당히 저를 극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사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콘텐츠학과 18학번 윤태용 학우님 연설하겠습니다. 멋있다. 미남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8학번 윤태용입니다. 저는 사실 수험생으로서 일정상 1월 동안 진행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험이라는 핑계로 멀리서 동영상 등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전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학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저는 대한민국의 근간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한 반공주의 아래 세워지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김일성과 김원봉, 중국 등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미국, 영국과 같은 자유진영들의 지원을 받아 목숨으로써 지킨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공산 세력들을 이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피땀 흘려 후손들을 위해 재건할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유례없는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은 민주당은 송두리째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을 맞대고 있는 자유시장의 최전방 국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보다도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나라인데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 반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다가 활동하고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간부가 있는 민주노총이 탄핵 찬성 시위에서 자랑스럽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대단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은 검찰, 감사원, 경찰의 활동비를 삭감하여 치아 공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대표적인 예시로 마약 수사의 문제를 발생시켜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강남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나눠주게 이르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신 지역사랑 상승권과 같이 포퓰리즘식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지원금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공직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탄핵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 탄핵입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할 이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진정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공산 세력에 의한 국정 말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유린 그리고 붕괴를 막고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단 국가 세력이고 내란 세력입니까? 북한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 질서를 짓밟는다 하는데 누가 짓밟고 있습니까?
대학교 학우 여러분,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작금의 상황은 좌우 진영 논리의 대립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공학부 2호학번 문준선 학우님 연설하겠습니다. 최고다. 올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5학번 신입학 예정인 문주선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신입학이라고 하니까 어제 에브리타임에서는 똑같이 신입학 한다는 사람이 탄핵 찬성 시구선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 사람 인스타를 공개했길래 찾아보니까 22년에는 건국대, 23년에는 고려대 아주대 사진도 찍고 다시 올해 건국대에 신입학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 야, 이 빨갱아. 그렇게 저는 이런 의심을 종식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저 23년에 군복무를 시작해서 25년, 24년에 수능을 보고 그 다음날 전역했습니다. 건국대 끝까지 다닐 것입니다. 대학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캠퍼스에 실제로 와오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늘 7호선을 타고 이 자리에서 교풍을 바라보니,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학우분들을 바라보니 이 학교 다니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미래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도저히 밝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겪고하는 세계 질서 속 100년 전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예전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부터 탈법치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예전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탄핵에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그 위성정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노총과 같은 특정 정치 세력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개혁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거라고 몰아세우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자기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서울지역 사태를 운운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그거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작 이들은 이런 일들을 비난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탄핵 심판,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 건국인들의 대선배이십니다. 이 사람 학창시절 때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래서 테러범 출신 아십니까? 5.18 광주광장에 그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기정 광주시장님, 학창시절에는 광주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방화 테러를 하고 어느 일에서는 국회 폭력을 일으킨 뉴스에서 나온 그 국회 폭력의 가해자 아니십니까? 테러범 아니십니까? 이대나는 쓰레기! 60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말씀하신 전
통합진보당 출신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재학 중에 민간인은 물고 하시던 대범이셨습니다. 참고로 이분 올해 65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10수명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으나 모두 5.18 정신이라는 미령하에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두고 과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재된 사전부터가 사회민주주의, 애들, PD, CA 같은 운동권 인사들이 지금 범진보의 주요 인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을 빌려서 국회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개헌 이전의 일을 생각해봅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이 출마하기 전부터 탄핵을 한다고 거듭하면서 모든 정치적 그리고 모든 경제적 행정적 행보에 제동 그리고 방해 선동권에 일삼았습니다. 더 이전 문재인 정권 일도 나흘을 보자면 자신의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반일 선동,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사드 배치 반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선도,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지령에 이루어진 북한 지령하에 민노총에게 지령을 내린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들을 의도든 의도가 아니었든 정말 착실히 이행해 주었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자기네 당들이 받을 의석들을 180석 정확히 예측하고 예측이 적중하니까 두려운 일이라며 잠적했습니다. 20대 대선 때는 보통 득표율이 정말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승복했습니다. 21대 총선에는 민주당 인사가 사전득표율을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1000분의 1까지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개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고 투표 봉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 투표 용지에 이미 민주당 후보가 찍혀 있고 개표 현장에서는 접힌 투표지와 뻣뻣한 투표지가 동시에 무더기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복자는 이게 선관위가 새로운 그 일명 말하는 형상기억 용지라는 것을 개발해서 개성을 배치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힌 용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뻣뻣한 투표용지는 과거 3.25 부정선거로 발생된 4.19 혁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선거도 중국이 개입했고, 미국 대선도 개입했고, 대만 총선도 개입했고, 그래서 실제로 대만은 2024년 총선거에 전면 수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사회심판 변론 중에서는 선관위에 취약점이 있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는 국정원 조사 결과가 나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서울은 2023년부터 북한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음에도 모르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달고 있는 그 금배지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확실하게 없애야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4.19 정신 따위 버렸습니다. 부정선거에 구독자만 언급해도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다! 5.18 정신 버렸습니다. 국회는 오판말라 당시 시위대가 쓰던 말투입니다. 당시 운동하던 사람들이 쓰던 문구입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나도 착실하게 북한 지령을 따라서 정치적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버렸습니다. 포퓰리즘, 남녀 갈등, 직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모든 갈등들이 다 그 사람 시절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사회가 반쪽도 아닙니다. 쪼개졌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이간질하던 당신들에게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동서 통합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팔이는 당장 중단하십시오. 노무현의 이름을 우는거리지 마십시오. 이들은 이번 계엄령을 김건희 지키기, 친위 쿠데타라고 내란 수결합시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잘 생각해보면은 민주당이 근 수년간 이재명 새끼 사법부의 하나의 우리법 연구야 그 후신 단체 국제인권법 연구야 결탁해서 사법 쿠데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예로웠던 과거를 왜곡하고 미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앉아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지금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 심각성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정당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즉각 해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상디자인학과 2학번 김유나 하루님 연설하시겠습니다. 예쁘다, 잘한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학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22학번 김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엄령 이후 우리가 주요 언론이라고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그 외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멋있다. 12만 계엄령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저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던 기억은 맞습니다. 그렇게 의문점이 터져났지만 국민 담화문 이후에도 이에 대해 다루는 후속 기사나 대통령 입장 해설 등은커녕 기다리기라도 한 듯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까지 불사하며 내란범으로 내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에 의문점이 생긴 국민들이 계엄의 배경과 국가 곳곳에 숨어있던 진짜 내란 세력, 반국가 세력들을 밝히고 분노에 차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는 두 국민들에게마저 극우, 극렬 지지자로 표현하고
탄핵 반대 의견이 소수의 의견인 것 마냥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국민들을 국민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극렬 지지자로 표현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 모두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밝히시고 이때까지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강의만을 해오신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정당한 비판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극우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극우만 있고 극좌는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도 극우로 보이시는 겁니까? 저희가 극우로 보이시면 본인들이 극좌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회 인원조차도 탄핵 반대 인원을 찬성 인양이랑 속이고 대구 탄핵 반대 집회를 찬반 집회로 보도하고 찬성 측 집회를 주최 측 추산 인원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언론들은 초등학생들을 놓고 봐도 어느 쪽 언론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국선언 연설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 최대 보수정치 행사인 시팩에서는 한국의 현 국정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중엔 미국 동부가 전문가이신 우든창 변호사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소속이었던 무스탄 교수님께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대한민국을 장식 중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큰 위협을 받고 있고 부정선거에 많은 징후가 있다며 연설하셨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의 연설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발언에 동의한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 칭하는 어느 방송사는 미국 최고의 공부가 전문가이자 트럼프의 직접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에게까지 극우 유튜버식 의혹 제기다. 음모론을 펼치다 라며 보도합니다. 이 방송사는 곧 있으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조차 극우다. 극우 유튜브를 보고 선동하면서 음모론을 펼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라고 해서 주요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보려 해도 이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양심적인 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동대 최고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라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들이 벌이는 사기 탄핵을 막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건국대 내에도 탄핵 반대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뜻을 평화적으로 외치고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찬성한다던 건국인들은 악의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고했던 1시간 전 맞불 집회를 하겠다고 나서며 우리를 내란동조 극우 세력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당신들과 뜻이 다르면 그게 누구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본인들과 뜻이 다르면 표현도 하지 못하게 악의적으로 묵살하려는 저들이야말로 전체주의 반소인이 아닙니까? 구원도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불법 시위 규탄한다! 언론들은 이를 정확히 보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찬반 집회로 나뉜 것이 아닌 우리 학교 학생인지 불분명한 저들이 우리 건국인의 탄핵 반대 평화 시국선언을 방해하려 왔던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자유롭게 경쟁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수술은 배급이 아닌 내가 성장에 거듭나서 보수를 받는 개인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외국인 여러분, 제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쿠데타를 옹호해서 그거라서가 아닙니다. 학교에 정치 노름을 하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산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함을 아직 깨닫지 못한 청년들에게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난 사실을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제왕적 대통령이 불법 체포 구속당한단 말입니까? 나라가 위대한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이미 포항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선거 인마분법 발의, 카톡 검열, 유튜버 검열 등 어떻게든 본인들과 반대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대하다는 외치는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정복을 시도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를 함께 지키자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넘어가면 개인의 삶은 온전하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장금의 사태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썩어가지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 사법부,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며 이제는 국민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2030 청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번에 자유를 빼앗긴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됩니다. 자유와 법치의 좌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와 법치가 보장되어야 우리 모두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2030 청년 여러분, 더욱더 깨어나 주십시오!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청년들이요, 일어나십시오!